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난항을 겪은 선거 후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회동,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경고하나 12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금리 인하를 좌초시킬 만큼은 아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회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인물의 만남은 이번 대선 이후 벌어진 논란과 갈등의 여파 속에서 이루어진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4년 전 트럼프는 바이든의 초대를 거절했지만 바이든은 다시금 전통을 지키며 당선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축하합니다. 원활한 이양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오늘은 좋은 날이다라고 화답했으며 권력 이양이 최대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시간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안보와 국내 정책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설명했는데요. 이는 국가 안보와 연관된 주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과 재난 구호 자금 지원 같은 현안도 함께 다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 강력한 국경 제한, 대량 추방,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법무부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정부 내 관료주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효율성 부디오지를 신설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피백, 라마스와미 같은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방문 후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도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를 컴백킹이라 불렀고 트럼프 역시 앞으로 미국을 위한 일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두 사람 사이의 오랜 갈등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인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이를 실질적인 회동이라고 평가하며 권력 이양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길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는 오바마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 비판했지만 당시 회동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바마도 트럼프의 성공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번 바이든 트럼프 회동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만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갈등과 논란 속에서도 이뤄진 두 사람의 만남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어가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중요한 본보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12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그 영향까지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하며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연준과 즉각적인 갈등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2% 상승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금리 인하를 막을 만큼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는 3.3% 상승했으며 이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가격 변동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수치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낮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80%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가 추진할 일부 정책, 예를 들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 수치는 당장 연준과의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급등한 소비자 가격과 비교할 때 현재 가격은 약 20%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에 지친 상황을 반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충격 흡수로서 약간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일부가 과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내년 초에는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의 목표는 경제 성장과 둔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중립적 금리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립금리가 4%라고 봤지만 금융위기 이후 중립금리를 2%로 낮춰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준 관리들은 최근 금리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리 로커는 연준의 정책이 얕은 불을
조심스럽게 항해하는 선장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와 12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준의 신중한 접근이 앞으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